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상쾌한 기분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인성과 소양 내 인생 경영하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즐거워지고 또 일도 잘 풀린다고 하죠. 웃으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수업을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새롭게 느껴지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어제는 다른 하루이죠. 어제보다도 활기찬 하루,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하루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에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서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 경영하기 수업의 학습 주제는 솔선수범, 역할책임, 행위책임입니다.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을 찾고 역할책임과 행위책임을 구분해보는 활동을 학습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오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잠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잘까 말까, 학교를 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날까, 오늘 점심은 햄버거를 먹을까, 샐러드를 먹을까, 아니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 아니야, 오늘은 좀 놀아. 이러한 결국 매 순간마다 오늘 볼 영화, 무엇은 식사할 것인가, 장소, 메뉴 등 일상적인 것들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작은 선택에서부터 대학의 전공, 직업, 직장, 배우자를 고르는 중대사 또는 대통령을 뽑는 정치적 결단까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매일 1만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음식에 관한 결정만 해도 227가지나 된다고 하니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택은 발명이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어떠한 선택이라는 것이 자신의 환경과 삶,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결국은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CEO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내 인생의 경영을 책임지는 한 명의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란 사람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핑계대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CEO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경영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이 CEO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바로 CEO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CEO라는 말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선택만이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체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하는 선택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의해서 또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바라는 바대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비록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이나 성취감은 얻을 수 없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뜻에 따라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고 또 대학에 와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대학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바로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CEO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일본의 저자가 쓴 글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당신의 삶을 경영하라 라는 그러한 글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선택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맹수는 스스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공짜 밥을 바라지 않고 발톱을 연마하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달려드는 그러한 아주 집중과 선택을 하죠. 또 날고 싶다면 날개를 만들어라 라고 저자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깃털을 먼저 손보라. 깃털들이 모여서 날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삶을 경영하는 당신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당신의 삶을 경영하는 그러한 작은 선택을 충실히 해라 라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선택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 사소한 것에도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의를 집중하라 라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선택과 그것들이 쌓여져서 노하우와 경험이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실력과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과 당연히 수단이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판단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돈은 훌륭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단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에 충실하라 라고 이 책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떠한 자기가 선택한 어떠한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부터 오는 성취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목적과 목표를 가진 또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도 항상 충실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진심을 갖고 매일매일 배워나간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목표와 목적에 한 걸음씩 가깝게 다가가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서평과 또 도서관의 대출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직업과 또 목표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남들의 도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거나 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일이 크던 적던 좋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인생살이에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나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걸어가야 한다. 나 스스로가 아니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그러한 문장입니까? 그러나 새삼스러운 놀라운 명제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그러나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남이 도와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그냥 부탁만 하면서 타인들에게 내 인생을 맡겨왔다면 앞서 읽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졌기에 할 일이 많아지고 정말 바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글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매일 결정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음식에 관한 결정만 해도 227가지가 되고 또 매일 1만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전에 의하면 자신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부담하는 것,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자로 하면 꾸짖을 책, 맡길 임 이렇게 쓰여진답니다. 평소에 우리는 책임감 이런 단어들을 책임과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책임감이란 이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행동에 반드시, 모든 선택에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사실 모든 결과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이러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혼자서만 책임져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작은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즉 자신이 선택한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또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그 인생에서의 책임은 굉장히 선택에 뒤따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야만 하고, 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역할 책임, 또 내 행위의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이러한 행위 책임,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책임에서 하위 요소 세 가지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이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먼저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솔선수범이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행동, 또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체성과,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주체성과, 또 남보다 앞장서서 좋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내 인생을 완주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그 첫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회적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역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내 자신이 한 모든 선택에 따른 행위에 대한 책임, 이러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어만이 우리 스스로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책임을 지기 위한 하위의 솔선수범, 역할 책임, 행위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학습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솔선수범의 대표 인물로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아주 유명한 여학생이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툰베리는 8살 때 선생님이 보여준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것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툰베리는 8살 때 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강박장애, 선택적 항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툰베리는 지구의 기후와 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이러한 환경운동가로 나서게 됩니다. 2018년에 수업하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또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 무려 2주간에 걸쳐서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위험한 선택은 결국 기후와 또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감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었죠. 이러한 그레타 툰베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지구 사람들이 기후와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한 그러한 유명한 10대 환경 운동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선택에 의한 행동은, 솔선수범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했던 솔선수범의 사례가 있었나요? 이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만큼 선한 선택을 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왼쪽 화면에는 누군가가 먹고 그냥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 위에 얹어놓은 일회용 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학생 A씨가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서 청소도구함에 가서 청소도구들을 꺼내다가 그 남들이 먹다 그냥 올려놓고 간 일회용 음료와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을 정리합니다. 일일이 컵 홀더를 빼고 플라스틱과 종이와 또 빨대 등을 골고루 분리하고 남은 음료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이러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컵들을 각자가 했다면 단 10초씩 밖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A씨의 솔선수범 사례는 정말 기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사랑의 헌혈 나눔 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 화면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단체나 개인들의 헌혈이 감소해서 혈액 수급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정말 이 운동에는 공무원들과 시민의 자발적인 솔선수범의 사례로 꼽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선수범은 자신의 행위 주체가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의 이익이나 사적인 그러한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선뜻하기 쉽지 않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겠죠. 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속한 작은 그룹에 영향력을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선수범 하는 사람을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라고도 아주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 대학의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프랭크라는 복부 운동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복부 운동은 좀 하기가 어려운 운동이라서 굉장히 혼자 해내기가 어려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프랭크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전문가가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한 그룹은 전문가 없이 참가자들 스스로가 프랭크 운동을 하다가 서로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라는 그러한 격려와 함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이 처음 프랭크를 하고 나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던 서로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라고 격려를 하면서 운동을 했던 그룹은 평소에 하던 그러한 그 운동보다 33%가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전문가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전문가가 참가해서 했던 그룹은 아주 작은 부분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결국은 그 안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솔선수범하는 한 명의 그 역할, 한 명의 솔선수범의 자세가 이 모범적으로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선수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쌓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도 솔선수범을 하는 자세를 갖춘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자신감을 쌓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이끄는 습관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자신이 없더라도 큰 소리로 먼저 하겠다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사에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상에서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감이 더 쌓이게 되고 또 더 다양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솔선수범은 함께 하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 함께 하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